안녕? 오늘도 나랑 공부할래? 나랑은 처음 공부하지. 오늘은 뭐 알아볼까? 아, 너무 어색하네요. 너나이님 한번 따라해봤는데 정말 어색하네요. 너나이님께서 그렇게 쑥스러워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기사를 어떻게 할지 미리 사전에 투표를 했었죠. 전세가 51주라고 돼 있잖아요. 51주면 거의 1년이에요.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까지만 해도 역전세였잖아. 그 전만 해도 내가 낸 전세금보다 오히려 다시 만기돼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 그쵸.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서 오히려 맞아. 집주인한테 돈을 더 돌려받는 맞아. 그런 역전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4일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1년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세가, 전세 대란 우려 커진다. 전세 대란이 뭐냐면 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가 들어갈 전세 집이 없는 거예요. 전세가 부족해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전세 없어요? 서민들 이사 가야 하는데 발동동. 그렇죠. 만기는 다가오는데 여기서 연장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또 가격이 오르면 또 거기서 연장해서 살기가 또 어려워지고 맞아요. 그럼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새 아파트인데 전세 2억 더 싸다. 입주 예정자들 한수. 새 아파트면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야 되잖아요. 신축 아파트에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싶으니까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살고 싶은데 그렇죠. 실제로는 전세가 더 싸다. 이 2억이 더 싸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보다 싸다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전세가 올라가고 있어. 다른 한쪽에서는 전세가 다시 떨어지게 될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공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게 맞을까? 떨어지고 있는 게 맞을까?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전세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보는 거예요. 먼저 여기는 전세 변동률인데 이 지표는 KB부동산에서 매주 살펴볼 수 있어요. 무료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0이나 플러스로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한번 여기에 색깔을 입혀봤어요. 23년 7월 작년 여름부터 가격이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색깔이 진한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은 0.2. 일주일 단위로 0.2가 올랐다는 거는 가격이 이전보다 많이 올랐다. 즉 우리가 폭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만큼 많이 올랐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가격이 0.2 이상 오른 경우도 있었고 0.2에 근접한 적이 많았죠. 그리고 가격이 이제는 0.00이 아니라 0.121 점점 폭이 커지고 있어요. 100원이었는데 뭐 2% 걸렸던 102원 그리고 0.16은 102원에서 또 0.16% 걸려. 그러니까 점점점 폭이 커지는 거죠. 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1주가 올랐다는 말은 뭐냐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처럼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여전히 가격이 마이너스,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수도권을 이루고 있는 인천이나 그리고 다른 광역시, 대전, 울산, 광주 같은 데는 벌써 플러스로 가격이 반등한 지역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아파트 매물 추이, 아실그래프라는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전세죠. 이 그래프가 뭘 나타내냐면 점점 전세가 쌓여있는 개수예요. 22년 말에서 23년 초죠. 5만 5천, 5만 6천에 가까운 전세 물량이 서울에서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2년 말에서 23년 초를 기점으로 매물 개수가 급감하는 걸 보여요. 23년 또 잠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가격이 빠지는 거죠. 이때 보시면 23년 7월이죠. 가격이 반등하면서 매물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잠시 올랐지만 역시 꾸준하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전세가 소진되는 모습이에요.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볼게요. 수도권 전세 추이인데 86년부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수도권 일군의 3개의 지역을 가져와 봤고요.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오르고 나서는 비싸다는 인식이 들면서 가격이 어김없이 빠져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가격이 싸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가격을 올라가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전세는 부분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계속 우상향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멈췄다가 이때 폭등을 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복근이 마시나? 임대차 입법이 그렇죠. 있었죠. 너무 비싸지니까 다시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완벽하게 꺾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80이라는 지표에서 100, 즉 20% 이상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때 가격만큼 빠졌던 거예요. 이 기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21년에서 23년 초까지 2년간 전세로 살았던 사람들은 현재 전세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전세 계약을 하면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겠죠. 그렇죠. 현재 기준에서 어떨까요? 가격이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 역전세를 맞은 거예요. 전세로 사는 분은 전세를 돌려받는 거죠. 즉 싼 구간에 들어간 거죠. 내가 지금 현재. 근데 반대로 이때 전세를 새로 구하려는 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직전에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만 기억이 나겠죠. 떨어지는 모습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셋값이 올라가는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입주예요. 이 그래프는 부동산 지인이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쉽게. 서울의 입주 물량인데 90년부터 가지고 왔어요. 적정 수요 46,000에 돼 있죠. 서울의 인구수 대비 1년에 46,000, 47,000 세대수가 들어오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가격이 유지되고 사람이 살기 적정하다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21년, 22년, 23년부터 들어온 입주 물량이 적어지는 걸 네. 확인할 수 있죠. 22년에는 그리고 23년에 각각 24,000, 거의 25,000 세대 정도가 각각 들어왔고 적정 물량에 2만 세대 이상 적게 들어왔죠. 2년 연속. 그리고 올해 17,000세대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계속 누적되는 입주가 적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앞으로 26년에는 네 자리죠. 1,300세대예요. 그런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전국의 인구수 줄어들고 있어. 서울도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맞거든요? 그러면 인구수 줄어드니까 아파트 덜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2016년부터 서울의 세대수의 변화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420만 채 안 되는 세대수에서 지금은 450만 육박하는 세대수가 늘어나. 매년 꾸준하게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즉, 새 아파트 입주는 적정 물량의 절반 이하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의 세대수, 집을 원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얻으려고 하는 집이 없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전셋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세대수 늘어나는 게 1, 2인 가구, 특히 1인 그렇죠.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1인 가구가 모두 뭐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하지만 1인 가구도 아파트 살고 싶습니다.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 서울의 전세 평당가, 즉 한 평이거든요. 2018년에는 1,700만 원 정도, 30평이면 1,700만 원이면 거의 한 5억 정도의 전세. 20년을 기점으로 급등을 하게 되죠. 무려 평당가가 2,7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8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빠졌지만 여전히 평당가 2,400, 7억 전후의 전세 가격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집은 부족해지는데 전세가는 2년 전 가격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더 싼 가격으로 더 좋은 걸 찾으려는 모습이 이제 수요로 반영이 된 거죠. 그게 가격으로 반영됐던 거. 마지막은 심리. 전세 사기 당할라, 아파트까지 상승한다.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부분으로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4년치 전세가 미리 올려받는다. 이 말은 뭘까요?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갱신권을 쓸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기존에 2년을 썼는데 이제 갱신권 써서 4년을 쓸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원래 2년마다 이렇게 증액을 해서 전세값을 더 올려받았었는데 4년이 묶이니까 아예 애초에 그냥 미리 땡겨서 더 그렇죠.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만연해 있었죠. 법이 시행된 게 2020년이었어요. 2 플러스 2년. 4년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국토부에서 실거래 시스템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4년 계약에 만기하는 물건이 무려 54,000건이 많을 것 도래한대요. 네. 이 54,000건이 새롭게 전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시세대로 반영해서 올려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승에 반영되는 거죠. 하나만 좀 추가를 예. 해보자면 사람들이 전세를 계속 찾는 이유는 그렇죠. 매매 가격이 오르겠다는 기대가 없으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임대를 전세를 살련다라는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도 그렇죠.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를 것 같고 폭등할 네.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안 들기 그렇죠. 때문에 더 전세를 더 수요 쪽으로 더 몰리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전세를 연장하려는 임차인, 그리고 전세를 새로 구하려는 임차인, 전세를 연장하려는 임차인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있는 곳,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 전세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전세 매물이 개수와 가격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2년 전의 가격보다 이 가격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적극적으로 연락하세요. 내가 우위에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협의를 해야 돼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변 시세가 6억 1천이니까 6억 정도 아니면 좀 더 양보해서 6억 2천 정도면 여기 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다시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새 전세 물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6억 천에 낮은 전세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주변에 내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지역도 전세 가격이 낮아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게 되고 아니면 더 좋은 새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그 전세 물건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7억으로 거기에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사 가겠다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도 만기 때 돌려주세요. 전세를 새로운 지역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아요. 먼저 가려놓은 곳의 전세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보고 나서 최근 6개월 동안 전세 실거래 가격을 보세요.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
또는 뭐 아실 어떤 가격이 되는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전세 호가 상승했는지를 보고요. 첫 번째, 전세 매물이 좋고 호가가 상승했다. 이 뜻이 뭐냐면 앞에서 전세 대란. 전세 매물이 줄어들죠. 그리고 호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해지는 거죠. 마음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늦추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역에 가고 싶은 게 적정하다고 하면 빨리 계약을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좋아요. 적극적으로. 근데 반대로 전세 매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호가도 크게 차이 없어요. 가격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많다는 말은 뭘까요? 들어가려는 사람보다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조금 더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세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더 좋은 더 좋은 층, 단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가는 우리가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맞아요. 그 가격을 이제 호가라고 맞아요. 하는 거죠. 또 임차인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중에 내 집을 놓고 이사를 가야 되는 임대인 임대인의 입장이 입장이 되는 있죠. 분도 있고 기존에 이미 투자를 해서 임대인인 분도 계실 거예요. 새롭게 전세를 살고 있지만 매매, 집을 살려고 고려하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 두 개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임대인은 전세난이라는 기사만 보고 높은 전세가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지역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세난, 이제 전세가를 올려받을 수 있겠네? 내가 부르는 호가가 실거래가 되겠네? 이렇게 희망 가격을 너무 높게 잡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대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시장 상황이거든요. 8억에 내놓다고 해서 무리하게 내놨는데 실제로 주변에 거래되는 거 7억 2천이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전세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이사를 못 가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높은 전세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전세는 아니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전세를 찾을 만큼 적정한 전세 가격을 살펴보고 전세를 내놓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역전세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덜컥 역전세 경험 때문에 주변의 시장 상황을 잘 캐치 못하고 혹시 또 돈을 돌려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차일피일 연락을 안 하고 미루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그때 못 돌려받았던 전세 가격을 또 지금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지만 내 집을 갖고 싶은 분도 지금 기회일까 보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이사 가려는 내 집을 마련하라는 곳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고 오래 거주할 곳이라고 하면 매매를 고려해본다. 전세 아직까지 가격도 싸고 내가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를 고려해보는 거예요. 더 오르기 전에.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팩트는 우리가 보셨죠. 전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모습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각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낙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포지션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고 각 방법을 주저하지 말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전세가가 52주, 53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뒤처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만기 때 주변에 또 공급이 들어올 수 아, 있잖아요. 맞아요. 공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새 아파트 모두가 그렇죠. 입주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전세 매물로 이게 또 확 한꺼번에 쫙 풀릴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면은 전세 가격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너무 뭐 이제 많이 나온다면 전세가가 좀 더 빠질 수 있는 빠질 수 거죠. 있는. 예. 강동구에 둔촌 뭐 만세대 맞아요. 입주, 네. 그리고 동대문구 이문이나 장이 쪽에 또 올해 연말 이렇게 맞습니다. 입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방금 코크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임차를 구하는 분은 가격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전세 구하는 거를 한번 만기 시점을 잘 이용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고, 반대로 임대인분은 아니면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걸 감안해서 그렇죠. 좀 조심할 수 있는, 아니면 대비를 해두는 거. 그런데 매매를 고려하는 분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가격에 좋은 아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그 시기와 그 지역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보니까 올림픽 파크온이 지금 벌써 11월 달 입주인데 맞아요. 지금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3억 8천에 맞아요. 올라와 있어요. 24평 기준으로. 24평. 근데 또 선사동 쪽 보면은 막 4억이 4억, 넘거든요. 5억까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그냥 한 동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그 지역 내에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까 부동산 맞아. 지인에서 또 물량 물량도 확인할 나와 수 있으니까.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호가도 알 수 있지만 전세가 얼마만큼 쌓여가는지 숫자로도 맞아요. 나타나고. 매물수도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잘 알아야 이걸 또 행동을 대처하는 좀 더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좋은 부분입니다. 네.